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지난주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그동안 잘 해결된 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그건 다음 주로 미루고 네. 꼭 하나 더 고발해야 할 갑질이 있다고 해서 오늘 그걸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 갑질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네, 그동안 많은 갑질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조금씩 섞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일명 갈취 갑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품 갈취. 네, 그러니까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돈 달라. 네, 맞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제 임금을 뺏어가는 건데요. 직장인들이 일을 하면 원래는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어떤 사례가 합니다. 있습니까? 저희 제보해 주신 분은 폭행을 당해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를 하셨는데 폭행도 사장한테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예. 거기 이탈리안 전문 음식점이에요. 예. 예, 거기에 직원으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예. 원래 주 6일 동안 아침 11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재료 손질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 일하기 전이나 일 끝나고 나서 재료 손질을 해라. 네. 이렇게 해서 하루에 거의 16시간, 18시간까지 이제 일을 했다고 하고요. 예. 예, 사장님은 연장 근로수당은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금품 갈취는 아니잖아요. 그냥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아니에요? 이제 제보 내용이 여기서 끝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아, 또 있어요?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식당에서 8,900원 정도 하는 볶음밥 메뉴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조리하신 거를 사장이 맛을 보고 맛이 없어서 버릴 때마다 10,000원씩 월급에서 공제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7월에는 49만 원을 사장님 계좌로 보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49만 원을 보냈대요? 네.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노동자분들이 이런 갑질을 당해도 사회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네. 이분도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다른 갑질인 이제 폭언까지 겪으신 후에야 네 이거를 통틀어서 신고를 하게 되셨다고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된?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게 이런 갑질 제보가 그냥 한두 건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예. 저희도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있나 싶은데요. 또 예.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6,000명이 넘는 큰 회사입니다. 콜센터를 주요 업무로 하는데 IT 서비스 빔 프로젝트 설치 이런 사업을 하는 데인데요. 예. 이분은 장비 대여 사무직 업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담당자가 되고 났는데 장비가 하나 팔렸나 봐요. 담당자가 되기 전에. 예. 근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걸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팀장이 보더니 재고가 없는데 있다고 보고했으니 그 장비 하나 700만 원 네가 물어내라.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예. 그랬다 얘기했더니 너가 보고한 게 장비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없으니 그 700만 원 사라진 거 네가 내라. 예.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700만 원을 제가 낼 거라서 쟤는 이제 월급을 받아도 다 회사한테 갖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라서 예. 그냥 팀장님 왜 그러세요? 이러고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팀장이 뭐라 그랬냐면 근로계약서에 임직원이 금전적 손실을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회사가 손해 본 게 없잖아요. 없죠. 그냥 서류상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착각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물어낼 이유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심각한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받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 예. 700만 원을. 예. 근데 이분이 왜 또 걱정하셨냐면 예. 신입사원 막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이건 회사 원칙이다. 회식 가자. 이래서 회식비를 72만 원어치를 먹고 그거는 첫 월급 탄 막내가 내는 거다. 이래서 그걸 또 카드로 긁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니 액수가 너무 많지 않냐. 이제 이런 하소연까지 하게 되는. 네. 근데 이 회사 홈페이지 보니까요. 2016 1가정 양립 우수 기업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신입사원한테 72만 원이나 되는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쓰게 강요했다. 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 회식비를 나중에 돌려받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런 강요에 대해서 노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내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회식비 사례 말고 뭐 필라프 사례처럼 볶음밥 사례처럼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게 되면은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금품갈취 갑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의 전형은 월급으로 주고 일정 액수를 되돌려 받는 거 아닌가요? 이른바 페이백이라고 하는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갑질 제보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해서 맞아요. 예, 저희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페이백이 뭐 우리말로 하면 월급 줬다 뺏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교사들과 이제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하루 8시간 노동하는 걸로 쓰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6시간만 일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휴게 시간을 이제 부여하거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루에 6시간 일한 거 아니냐. 예. 이래서 그 2시간 분에 해당하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갖고 와라. 이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일입니다. 특히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게 왜냐하면 지방 정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이제 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 교사를 채용했을 때는 반드시 8시간 이상 근무를 시켜야만 주기 때문에 아하.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반납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는 다 끝났는데 그렇죠. 눈먼 돈이 생기는 거네요. 네, 어린이집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당은 받고 이제 근데 반대로 직원들은 그에 대한 수당은 못 받게 되는 거죠. 네, 받았다고 형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인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돈이 되는 거고요. 유사한 사례로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이제 제보가 있었는데요. 비봉급과 수당이 있었는데 수당의 20%씩 대표에게 상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납을 강요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인이 파는 물건의 강매나 또 피트니스 클럽 가입 강요까지 네, 강요 시리즈로 네, 이분에게 이렇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된 사조 참치? 아, 네. 그 계열사들한테 그 참치 뭐 명절 선물 세트 막 다 뭐 강매한다면서요? 예, 이게 저희도 뭐 비슷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건 조금 재밌습니다. 그 비라구유라고 아마 알고 계신 데인데 예. 이 유제품 회사가 그 2017년도에 코코브룬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인수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코코브룬이를 인수하면서 요 사업은 좀 잘 안 됐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들에게 뭘 이제 하나씩 보냈는데 네. 내용이 뭐냐면요. 19일은 우리 19데이. 19일. 예. 19일은 우리 19데이라는 제목이에요. 예. 그게 뭔가 했더니 비락과 코코부르니가 한 식구가 된 날이 19일이래요. 예. 그게 2017년 12월 19일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매달 19일만 되면 우리 식구 됐다. 그러니 초콜릿 좀 사라. 이래서 직원들에게 초콜릿을 강매를 시켰는데 저희 제보하시는 분은 1인당 21만 원씩 구매를 시켜서 한 번에 21만 원? 예. 그래서 한 달에? 네. 한 달에 21만 원씩 예. 매달? 이제 이분이 매달 샀다는 그 표현은 안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아니 우리 식구들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써먹는구나 싶어서 참 황당했습니다. 별의별 금품갈취가 다 있네요. 이제 좀 법적인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현행법상 이런 강매 같은 거 처벌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런 임직원들한테 행하는 강매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하게 되고요. 예. 네, 뭐 강매와 유사하지만 조금 황당한 사례로 이제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못 받으신 것과 더불어서 부당해고까지 당하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민사소송까지 가야지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거는 민사소송밖에 없죠. 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주에 이제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조항을 활용을 해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조항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죠. 네,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초콜릿 있습니다. 21만 원어치 강제로 사게 하는 거 나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왜 벌금이라면서 임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이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돌려다오, 페이백 하는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좀 뭐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법이 같이 걸려 있는데요.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제보자 중에 이제 회사 대표 집에 음식을 배달하게 하고 약수터에서 약수 떠오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게 했던 그런 약간 노예갑질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생계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이랬는데 이분이 대표를 강남까지 이제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동대교에서 당시에 마라톤 대회가 열렸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진입을 못 하고 그 호텔까지 못 가고 이제 근처에서 내려다 주게 됐는데 어허. 이분에게 네 잘못 때문에 호텔 앞까지 안 데려다 줬지 않냐. 예. 그래서 월급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요 사례를 통해서 네. 요 사례를 통해서 어떤 법 위반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다른 이유도 아니고 마라톤 대회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을 못했는데 네. 그 책임을 지워서 월급을 깎는다고요? 네, 그래서 별 사람 다 있네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법을 보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이제 임금을 일부 공제하는 거는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입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임금의 일부를 대표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는 것은 당연히 불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부 네. 불법이다. 네. 예.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월급이 40-50만 원 정도 삭감된 채로 퇴직을 하시게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퇴직금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월급이 40-50만 원 삭감하게 되면은 퇴직금 경우에는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러니까 3달이니까 150만 원이 깎인 상태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김호안님께서는 나쁜 사람들 많네요. 요나님께서는 영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북님께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인중님께서는 창의적 갑질이네요. 뭐 그런 반응까지. 참. 자, 지금 이제 뭐 월급을 다시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다든지 등등은 명백히 불법이라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뭐 근로감독관이나 정부에 좀 요청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보통 2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 이런 정도를 받거든요. 예. 근데 이 아까 말씀해주신 근로기준법 43조, 그러니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예. 일부를 갈취해서 지급한다거나 음흠. 도로 뺏는다거나 하는 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그 처벌 기준이 높습니다. 더 중하네요. 예, 근데 이런 걸로 처벌을 잘 안 하는 거죠. 왜요? 그냥 통틀어서 다 안 준 거다, 임금을. 아.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다. 이래서 사용자들이, 사장님들이 그냥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니까 이게 네. 무서운지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이건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임금 체불하고 똑같은 정도로 처리를 한다. 네, 맞습니다. 엄격히 다른 건데. 또 혹시 뭐 받아야 할 돈 못 받는 것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나요?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고 네. 예고 수당.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노동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원래 해고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 달 전 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한다라고 예. 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이걸 알고 계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전에
예고하면은 네. 뭐 그냥 한 달 나머지 일하고 월급 받고 나가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면 30일분의 임금을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근데 지금 이 금품갈취와 관련된 이런 억울한 일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한 명이 따로따로 대응할 게 아니라 지금 애초에 이런 걸 방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우선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된다라는 거를 사용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노동자들도 알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근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만큼 이제 노동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아무튼 어떤 명목이 됐건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 안 시켜줬다고 임금 깎고 음식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서 버리니까 한 그릇당 10,000원씩 너 월급 깎고 네. 그러면 음식 솜씨가 없으면은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고를 네, 시키든지 맞습니다. 하지 네. 계속 일을 시키면서 한 그릇에 10,000원씩 깎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 당신 이렇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금품갈취 갑질 사례 들어봤고 다음 주는 정말로 시즌2 마지막 시간 맞나요? 네. 뭐 우리 청취자들과 헤어져서 저희도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마지막에는 조금 훈훈한 사례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요? 네,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서 법의 도움을 받거나 예. 혹은 저희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 예. 또 사장님이 잘 모르셨는데 법을 알게 되면서 해결해 준 사례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한테 지금 문의가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어. 지금 제가 1호로 신고할래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건지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건지 예. 직장 문화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갑질 119의 박정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